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주식 재무상태표는요, SNS택입니다. SNS택.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고요. 지금 SNS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에서 이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8.3%를 확보를 하면서 관심을 받고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지금 계속 하락폭을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SNS택 이거 들고 존버해도 되는지 펀더멘털 기초체력 이 회사의 기초체력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읽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누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시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고수도 아니고 똑같은 개미 투자자고 똑같은 주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린이들, 이 동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주식 재무상태표 지금 열심히 지금 한 종목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쁘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꼭 좀 눌러주고 가세요. 제 생각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만 골라와가지고 제가 주식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리니까요.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발굴이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먼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월달 이후부터 지금 코로나 장세 이후부터 계속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 고점을 찍고요. 지금 고점을 53,400원까지 고점을 찍었네요. 그죠?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고 지금 이게 상승을 할 때는요 21선을 밟고 이렇게 밟고 상승을 전형적인 모습을 가져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날 8월 초순에 21선 지지선 여기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서 21선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뚫고 내려와서는 지금 21선 천정에 부딪혀 가지고 계속 꺼지는 거 보이시죠? 오늘도 천정에 어제를 기점으로 21선 천정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꺼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고는요, 이게 지금 현재 태우기가 조금 애매하죠. 36,000원 이 정도 선에서 1차 진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밟고 상승분을 이어나가면 역추세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뭔가 재료가 받쳐줘야 되겠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손절할 타이밍이냐? 이미 손절 타이밍은 놓쳤죠. 그죠? 타이밍은 언제 손절을 해야 돼요?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지 못했을 때, 천정을 부딪히고 내려왔을 때, 요 시점에서는 손절을 하셔도 무방했는데,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을 이미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매집 구간이 만들어지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121선을 뚫고 또 내려오면요,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춤에도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몰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수급 상태도요, 수급 상태도 보시듯이 지금 현재 수급 상태가 계속 빠지는 추세입니다. 그죠?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요, 주봉도요 무시무시합니다. 주봉도 지금 이 시점이, 이 타이밍이 지금 현재 무려 이게 상승분이 12월 기점으로 해서 상승분이 무려 500%나 상승을 했네요. 그죠? 여기에서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31,000원, 36,000원, 36,000원에 1차 진입, 36,000원에서 1차 진입을 하고요. 31,000원에서 2차 진입을 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의 펀더멘털 기초체력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솔루션을 제일 처음에 제가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릴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공포에 줍줍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3만원 중반까지 내려가가지고 35,000원까지 내려갔죠? 그때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 35,000원에서 4만원 미만대 주소 담으신 분들은요, 주소 담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제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하나솔루션 고점에, 52,000원에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제가 3만원 미만대 내려오면 제가 공포에 줍줍해라라고 했죠. 그죠? 그때 이제 주소 담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수익권에 전부 다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이 회사는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SNS텍입니다. 설립일자는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어지는 블랭크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 활동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블랭크 마스크. 이게 그냥 이 회사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 회사는요,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랭크 마스크가 매출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속회사 없고요. 관계회사는 없습니다. 주요 주주는요, 정수용 외 3인이 지금 현재 21.6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65만 800주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지분 인수를 했죠. 8.3%. 이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빼면요, 납품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들 납품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분을 키워왔고요. 저도 이때 태워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이미 너무 상승분이 커가지고,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놓치고 있다가요, 이제 저는, 차트를 보니까요, 지금 21선 천정을 부딪혀가지고 계속 하락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36,000원 1차 진입하고 31,000원에 2차 진입하고, 하고 장기로 저는 스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2009년도에 4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47회 무역의 날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설립하고 7년 만에 1,000만 불을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 1,000만 불 달성하기까지는 무려 7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불에서 2,000만 불 가는 거는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제품,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인 블랭크 마스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뭔지, 그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핵심 소재인데, 원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LCD, OLED,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입니다. 포토 마스크, 공정 과정을 보시면요, 1차적으로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가 필수 원자재입니다. 마스크에서 이 노광 작업을 할 때 이 빛을 투여를 합니다. 빛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 회로판을 복사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핵심 원재료인데, 지금 현재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서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SMS텍이 이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은 지금 국내 시장, 내수 시장에서 75%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수출 비중은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회사가 성장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뭐냐고 그러면, 이 회사의 모멘텀이 뭐냐면요, 이 삼성전자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유증을 통해서
유증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돈이 들어왔죠. 659억 3,3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왔고요. 주식 비중은 8.3%가 삼성전자가 대주주가 됐죠. 이렇게 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는요, 삼성전자에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요, EUV용 펠리클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EUV 펠리클,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요게 이제 그 얇은 막이에요. 마스크 보호덮개인데 아주 얇은 막인데, 요게 이제 막을 요게 덮개를 만들면요, 생산성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줄어들지만 불량률이 줄어들고요, 마스크 세척 주기도 줄어들고 마스크 수명 주기도 올라가고 하는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펠리클이요, 요게 이제 상용화가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펠리클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한 것 같고요. 반대급부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삼성전자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요, 글로벌 진출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내수시장의 매출은 더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삼성전자에서 하게끔 해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주요 모멘텀이 이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에서 EUV용 펠리클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 상승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를 떠받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장이 펼칠 수도 있고 뭐 하락장이 펼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현재 진입할 타이밍이냐 아니냐를 재무상태표를 보고 펀더멘탈을 산출을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기본지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지표는요, 자본금은 1,007억이고요 발행주택수는 2,100만 주입니다. 전일 종가로 39,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전일 기준으로 8,520억입니다. 유통발행수는요 1,440만 주고요, 유통발행 비율은 67.42%입니다. 1일 거래량은요 지금 전일 기준 43만 2천 주가 거래가 되어 가지고 회전율은 3%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이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안전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상을 주고 싶습니다. 유동 비율 좋고요, 비유동 비율 좋고요, 뭐 부채 비율,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본 대비 부채 비율 다 좋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자 보상 비율도 좋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전성 지표를 상을 주겠습니다.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중상을 줬는데요, ROI, ROA는 같습니다. 그죠? 5%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72%입니다. 자기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습니다. 매출액 수익 이익률은요 15%입니다. 그래서 중상을 주겠습니다. 성장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 증가율이 지금 84%예요. 괜찮죠? 총자산 증가율도 지금 4%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요 무려 84%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주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로만 보면요, 원래 상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34%이기 때문에 제가 중상을 줬습니다. 활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2바퀴 반을 돌았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30% 돌았습니다.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50%가 조금 넘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 활동성 지표도 저는 중상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평가는요, 중상위 평균값으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굉장히 좋아요. 과거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3년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3년치를 가지고 와요. 거의 이제는 제가 잘 안 봅니다. 3년치만 보더라도요, 이 회사의 성장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요, 2017년도에 530억, 2018년도에 610억입니다. 2019년도에 844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요, 31억, 46억, 110억. 18년도에서 19년도에 넘어갈 때 무려 115%,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배를 증가를 했고요.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1200억, 1238억, 1350억 총자산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도 이후에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98억이고요 똑같습니다.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때는요 부채를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부채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426억, 441억, 469억입니다. 부채 증가 없이 매출액을 이렇게 키워왔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이 회사가 탄실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의 방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지표들은 상당히 좋다. 그럼 과거 투자 지표는 어떠냐? 퍼 값은요 2017년도에 27배였습니다. 멀티플 27배 괜찮죠? 2018년도에 굉장히 좋아서 2018년도에 16배였습니다. 이때는요 투자할 만했습니다. 물론 매출액 신장도 가져온 상태에서 퍼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6배였기 때문에 이때 봤으면 분명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었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23배가 되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 얼마를 벌어들였느냐인데 2017년도에는 주당 159원을 벌어들였고요 2018년도에는 234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512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갈 때 2019년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죠? BPS 같은 경우에는요 청산가치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들고 있다가 이 회사가 만약에 청산을 하게 되면 내가 시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청산 가치로 따졌을 때는 얼마냐, 이 한 주당 가격은요 2017년도에는 3,900원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4,100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500원이 늘어서 4,634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모든 지표가 저평가였네요. 그죠? 퍼 값은 높더라도요 퍼 값이 낮다라고 해서요 이 회사의 주가는 꼭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PCR을 보는데요 PCR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CR이요 이 회사가 2017년도에 PCR이 8.93배였고요 2018년도에 6.04배였습니다. 괜찮았죠? 2019년도에 27배였습니다. 멀티플 27배, 27배. 2019년도에는요, 조금 들어가기 힘든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럼, PBR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PBR이 좋아요, PBR이. 2017년도에는요, 1배였고요, 주가랑 이 장부 가치랑 똑같았습니다. 2018년도에도요, 똑같았어요. 2019년도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한 3배 정도 더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괜찮죠? 2018년도에 투자 타점은 2018년도가 최고 좋았고요. 그러니까 2018년 기말 보고서가 나왔을 때 2019년도에 투자를 이어나갔으면요. 이 회사는 무조건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감률로 확인을 할게요.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4%가 늘었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11%가 늘었고요. 비유동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줄어들었고요.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입니다.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이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시더라도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년도보다 더 좋구나. 전년도가 그전년도보다 좋았는데 지금 현재가 그전년도보다 더 좋구나. 이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 포괄손익을 보시면요 재무상태표보다 포괄손익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2019년도가 2018년도보다 2배가를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34%로 또 증가를 한 거예요. 성장세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지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매출액으로 따져보면요 지금 요게 34%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요 기존에 하던 제품 그것만으로도 지금 지금 성장세를 이어나가는데 지금 새로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어나갈 제품 그 제품까지 이 매출액에 업어진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의 성장은요 이 이후에 2배 이상의 성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저 SNS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4%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2019년도보다. 아까 보시듯이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2배가 증가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상반기만 따지더라도. 근데 이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1, 2, 3, 4, 5, 6. 이 상반기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매출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이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투자는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무조건 수익을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95%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반기보다. 성장세가요, 굉장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 2017년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좋았죠. 2018년도 2019년도 좋았죠. 여기에서 더 추가 상승을 이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어지는 조정장들은 기회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그죠? 발생하면 기입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다?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 어떤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현금 흐름이 좋아야지, 현금 유입이 좋아야지 투자 활동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현금 유입, 매출은 좋지만, 매출 좋고, 영업이익 좋고, 이렇게 발생주의 원칙으로 기입된 건 좋지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 도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현금 흐름표는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항상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지금 현재 매출액 자체가 지금, 47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76억인데 지금 현금이 유입이 된 게요 56억입니다. 굉장히 좋은 비율로 현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62%가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현금 흐름으로 유입된 돈이랑 그리고 또 뭐가 이어지죠? 삼성전자에서 제3자 방식으로 유정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돈, 그 돈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투자 활동을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상반기 때 투자 활동 현금이요, 현금 흐름이 63억 정도가 투자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이 지금 대기 자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반기는요, 전년도 반기, 올 기말은요, 전년도 기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투자 활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투자 활동으로 이어와가지고 성장세를 이만큼 끌고 왔는데 더 큰 금액이 투자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새롭게 지금 이어나갈 제품이 매출액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요,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유입이 됐는데 단기 차입금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250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상한은 210억 정도를 상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가 현금 유입이 됐는데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190억 정도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금들이 모아져 가지고 투자 활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요, 남은 건 타이밍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수익을 줄 종목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 고평가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재무 상태표로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을 이어나가게 되면 이 평가들은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숫자놀이 아닙니까? 숫자놀이다 보니까 그 수치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들이 전부 다 줍줍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진입부터 하시고 나서 꾸준하게 그릴 때마다 전부 다 줍줍을 해 나가시면 이 회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기타 읽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9억이 발생을 했고요. 운전자금은 지금 현재 460억이 지금 운전자금이 반기 기준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1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247억짜리 건물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계장치는 1000억 정도의 기계장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올해 노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게요. 기계장치가 지금 감가비가 굉장히 큽니다. 690억 감가비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유형자산 총 감가액은요, 지금 현재 80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투자 자본금이 지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본금이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아무래도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끼치겠죠. 결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값 퍼값은요, 지금 멀티플은 119입니다. 굉장히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당 333원을 반기에 벌어들였습니다. BPS는요, 청산가치는 지금 현재 4,417원입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PBR이 2.8배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9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산가치보다 지금 현재의 주가는 9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순자산은요, 지금 현재 940억입니다. 1일 회전율은 2.9%고요. 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없으니 이거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요, 해마다 94억 정도의 배당금을 쳤습니다. 배당금을 쳤는데 올해도 물론 치겠죠. 전년도보다 지금 더 좋아지니까. 배당금을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의 사내 유보율은요, 90% 정도는 유보를 시킬 것 같고요. 배당금은 올해 그 수준으로 배당을 칠 것 같습니다. 한 주당 배당금은요, 22원의 배당금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5% 정도가 됩니다. 적정 주주이익은 지금 현재 75억 정도가 되고요. 사내 유보금은 666억 정도가 사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 자본 총액 뭐 필요 없고요. 자본 효율, 이 회사의 자본 효율은 지금 6%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구 수익률, 성장률은요, 지금 현재 68%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기본 지표들은요, 지금 상당히 지금 좋지만, 기본 지표들은 상당히 좋지만 이 주가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장은 펼칠 수밖에 없다. 이 조정장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업종 비교를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네페스, SFA 반도체, 유진테크, MK전자 이렇게 제가 가져와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기말 자료예요. 기말 기준으로 비교 자료고요. 지금 현재하고는 안 맞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다 뽑아가지고 산출을 하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말 자료, HTS 홈트레이딩에 있는 거를 그대로 포왔습니다. 기말 자료로 비교를 해보시면요, 저는 MK전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작년 말에 제가 이 기말 보고서를 올 초에 기말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이 회사를 투자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안 갔습니다. 엄청나게 안 가고 있다가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물론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요, 그 카톡방은요 그냥 순수 정보 공유방입니다. 거기서 제가 MK전자를 숄더볼을 제가 소개를 해주면서 이거 지금 담아 놓으면 수익 줄 거라고 하고 8,000원 조금 미만해서 담았습니다. 7,000원대에서 담아가지고 제 기억에는 12,000원에 목표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정확하게 밟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9,000원 정도 내려가면요, 이것도 담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자산 총계도요, 굉장히 높고요. 부채도 비율도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에도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당사는 부채 비율이 좀 낮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6,61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좀 낮은 이것도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페스, 유진테크 비슷한 수준인데, 유진테크가요, 자산 총계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 자산 규모에 비해서 비슷한 영업 규모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MK전자가 769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산이 높다 보니까 자산도 높고 그리고 매출액도 높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도 자연스럽게 금액적으로 많이 가지고 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비율로 따져보면요, 전사가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지표로 보시면요, 가치 지표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가치 지표로 보시면요, 지금 피퍼 값은요, 기말 기준으로 23배, 18배, 29배, 65배, 23배입니다. 그죠? 가장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네페스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사랑 이 회사랑 그리고 MK전자인데, PBR 같은 경우에는 2.63배, 2.65배, 2.07배, 1.55배, 0.53배입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말 기준으로 저는 이거 보고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이게 주가보다 낮았습니다. 주가보다도 청산가치가 낮았어요. 지금은 이제 12,000원 찍고 만원에 와 있기 때문에 장 종료 5분 전입니다.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들이 그래도 기말 기준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투자 자금, 괜찮았고 매출액도 괜찮았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 조정장 펼치고 나면요, 담을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서 제가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저는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하셔서 제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걸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N스택을 읽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제 방송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 홍보를 조금 하자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요, 유료 방송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런 주제도 못 될 뿐더러 이 주린들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재료들도 가지고 와서 서로 뭐 이렇게 뭐 분석도 하고 뭐 그런 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같이, 주식은요 혼자 하면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지쳐요. 그런데 같이 함께 하면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분들 중에서 나는 주린인데 요런 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비번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고소 가지고 내가 가서 리딩을 한번 해보겠어.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와서 뭐 이렇게 뭐 잘해주시면 좋은데 뭐 돈을 금전적 요구를 한다거나 그러면요 강퇴당합니다. 절대 그럴 순 없어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이고요.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방에서 다른 주식을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펀드는 제가 리딩을 해야 됩니다. 판매 타이밍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변형연금이라든지 뭐 지금 관리 안 되시는 분들, 은행에 펀드 가입해가지고 관리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펀드도 같이 논의도 하고 제가 리딩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MK전자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내가 재무상태표 내가 물려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린다, 비실비실거린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요, 무사대기 맞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그 종목 좀 재무상태표 봐달라고 하시면요, 제가 가지고 와서 성심성의껏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